안녕하세요. 이제 4차 산업 관련해서 이제 특허권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이제 이 자리에선 이제 박상환 변리사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네. 실제 이 4차 산업이라는 거를 이제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그리고 뭐 지인들을 통해서 아니면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 되게 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일 정도로 되게 정의가 모호해요. 실제 4차 산업이 뭐다라는 것을 딱 정의 내리기 힘든 그만큼 실제로 4차 산업이 되게 모호한, 사실 크고 넓고 모호한 부분이 있고 또 사실은 이제 이런 4차 산업이 내년에 되면 갑자기 탁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나라 2000년대 딱 들었을 때 밀레니엄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1999년 12월 31일과 2000년 1월 1일의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기술이나 산업이나 시장이나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의 변화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실제로 이 가랑비에 이제 비 옷 젖듯이 실제로 서서히 접어드는데 실제로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되게 많이 바뀌어 있는 걸 우리가 느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4차 산업이라는 게 지금은 되게 모호하게 다가와요. 실제로 뭐 광고를 보면 실제 이제 인공지능으로 인식하는 스피커, 오디오 그 정도 4차 산업이다. 사실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랑 뭐 IoT라고 이제 불리는 이제 좀 공대 쪽이나 아니면 좀 자연과학 기술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번 들어보실 텐데 이제 그런 것들로 대변되는 4차 산업이 실제 이제 추구하는 바는 이제 인간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인간과 기계 그리고 기계와 기계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만들어주는 그리고 서로 기계끼리 서로 해석하고 실제로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의 니즈를 읽어서 직접 우리가 코딩하거나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데이터 뭐 니즈를 반영하지 않아도 실제로 스스로 그 사람의 감정이나 필요에 따른 그 니즈를 파악해서 자동적으로 그 니즈를 최적화시켜주는 이런 쪽에 이제 기술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어요. 그 궁극적으로 보시면 기계적 관점에서, 산업적 관점에서는 분명히 극단적 자동화와 극단적 연결화로 대표되는 4차 산업, AI와 IoT를 기반한 그런 기계적 관점에서 보신다면 반대적으로 이제 사람의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시고 실제 일을 구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시면 이제 굳이 예전보다 이 인플로이, 사람들이 필요가 없어지는 시대가 와요. 굳이 왜 고용주 입장에서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능률이 좋고 훨씬 더 스스로 깨우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기계들이 들어오는데 굳이 사람을 쓸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올 겁니다. 지금보다 더 빨리 변할 거고 더 빨리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거예요. 이제 사실 이런 시대가 이미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시대가 많이 도래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 쪽 선진국에서는 예전부터 사실은 이제 대기업 중심의 고용 정책 그런 정책들이 버리고 실제로 이제 좋은 아이디어, 좋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실제로 창업적인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대기업 중심의 성장 주도 정책과 그걸 기반으로 하는 실제로 고용 확대 정책이 예전만큼 못하다는 걸 많이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그럴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기계가 사람을 대체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사실은 한국도 좀 늦었다고 판단되지만 이제부터 지금 창업적으로 특히나 그 단순하게 이제 생계형 창업이 아니라 실제로 좋은 기술과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기반으로 하는 되게 창업적인 부분에 드라이버를 많이 걸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실제로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기술 그리고 좋은 혁신적인 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실제로 4차 산업의 이런 트렌드가 바뀜에 따라서 분명히 패러다임 시프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늘 하던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기존에서 불편했던 방식 조그마한 팁을 하나 찾아서 실제로 그 중에서 아이디어를 찾고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도 되게 많이 늘어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실제로 이제 이 특허 제도의 이제 도입, 지식재산권 안에 사실은 특허 제도가 들어오는데 이제 이 특허 제도와 이제 도입의 필요성 그리고 실제로 도입된 취지와 이제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4차 산업의 취지가 좀 비슷한 면이 다 있는데 실제로 기술이 발달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되게 좋은 아이디어, 되게 훌륭한 아이디어 자체도 제3자가 쉽게 모방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한국에서 A라는 제품이 나오면 내일 중국에서 똑같은 제품이 나옵니다. 그리고 쪼개 더 발전하면 3일 뒤에는 인도에서 똑같은 제품이 나올 거예요. 근데 실제로 원가 경쟁력을 따지면 그 사람들이 훨씬 싸요. 당연한 게 나는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돈도 들이고 노력도 들이고 시간도 들였겠죠. 그리고 이것저것 실패해보고 실제 하나의 제품을 완성품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시간과 비용과 노력과 정열과 내 모든 걸 쏟아내잖아요. 근데 실제로 미투, 카피품은 그런 결과, 그런 과정들을 싹 생략할 수 있어요. 하나의 완제품을 탁 놓고
이제 저희 업계에서는 리버스 엔지니어라고 그러는데 그거 뜯어내고 부품별로 어떤 구성이 돼 있고 실제로 부품별 특성이 뭐다는 거를 하루 만에 끝나요. 그다음에 다음날 제품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런 취지를 그런 실제로 사회적 시스템이 돌아가면 결과적으로 종국적으로는 아무도 발명을 하지 않겠죠. 어떤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데 남들 해놓은 걸 베끼는 게 훨씬 쉬운데 모방하는 게 훨씬 쉬운데 내가 굳이 먼저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특허권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 제도가 사실 나온 겁니다. 지금 막 제가 4차 산업 이야기해서 4차 산업과 결부해서 이제 특허권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을 이야기 드리니까 실제 뭐 특허를 제도를 포함하는 지식재산권 제도가 되게 최신의 혁신적인 제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지식재산권 특허를 포함하는 지식재산권 제도는 1470년도에 이제 베니스에서 먼저 시작됐고 1500년대에 영국에서 나왔고 실제로 이후에 이제 19세기 미국에서 이렇게 더 확대된 제도화된 법제화된 이 제도가 따라서 되게 오래된 제도예요. 근데 예전 사람들도 1470년대에 베니스 상인들도 그 당시 자기들이 강점을 갖고 있던 유리 제조 기술과 모직, 섬유 만드는 기술들을 독점적으로 보호받고 싶은 그런 제도적 취지 아래서 베니스 길드 조합이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실제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못 뺏기게 딴 애들이 모방을 임의로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실 특허제도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런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특허제도가 이런 4차 산업과 관련된 트렌드도 되게 부합을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는 실제 누구나 이제 쓰고 싶어하는 이런 제품들은 사실은 누구나 베껴서 만들고 싶어하는 니즈는 분명히 클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막아줌으로 해서 실제 계속 발명자가 좋은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계속 자기의 노력과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계속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특허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지식재산의 이제 하이라키를 말씀드리면 지식재산권 안에 특허가 있고요. 이제 실제로 지식재산권은 사실 되게 포트폴리오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이제 간단한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셔서 좋은 발명을 하셔서 이제 좋은 차를 샀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그 차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기술들이 되게 많겠죠. 며칠 전에 이제 제 차가 고장이 나서 엔진을 고쳤어요. 그럼 엔진을 만드는 기술들도 있을 것이고 또 변속기를 만드는 기술도 있을 것이고 또 실제로 바퀴가 잘 구동하게 잘 만드는 기술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퀴 안에 오시면 이제 모터를 넣는 전기 모터를 넣는 인일 기술도 있을 것이고 이런 무수한 기술들이 있겠죠. 자동차 하나를 만드는데 부품이 2만 개가 들어가는데 그 부품 각각에 대한 공정 기술과 소재 기술과 이 공정적 그리고 어셈블리하는 조립하는 이런 기술들 자체들이 무수하게 있겠죠. 그런 제조 기술, 공정 기술, 소재 기술들은 다 특허권으로 보호됩니다. 지식재산권 아래에 특허라는 제도가 있고 특허는 사실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기술들을 그리고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제도가 특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되게 좋은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건 특허로서 보호돼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자동차에서 이제 보호하고 싶은 게 사실은 기술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실제로 자동차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제품이 좋은 기술을 접목해서 좋은 차를 만드는 중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사실은 이제 이 휴대폰 쪽도 보시면 실제로 이제 되게 기술이 대동소이하잖아요. 삼성 거를 쓰나 애플 거를 쓰나 LG 거를 쓰나 물론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동소이합니다. 실제로 그 제품들이 갖고 있는 소구력은 이제 복잡한 기술들은 사실은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시대를 많이 지났어요.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이제 뭘 중심으로 보냐면 사실은 기술뿐만 아니라 껍데기 제품이 어떻게 예쁘냐 얼마나 예쁘냐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예쁜 거에 대한 껍데기에 대한 그에 대한 것은 특허로 보호되는 게 아니라 디자인으로 보호됩니다. 디자인권으로 보호되는 게 디자인이고 또 바꿔서 말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아이폰, 삼성 갤럭시 이런 브랜드 명칭이 있잖아요. 이런 브랜드 명칭은 상표로서 보호됩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지식재산권 안에는 특허, 상표, 디자인 그리고 또 좀 벗어났지만 사실은 소설, 영화 뭐 여러분이 빅뱅을 좋아하시는지 뭐 누굴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노래들이 만들어지면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을 해요. 만약 그런 저작권으로서 보호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빅뱅 노래를 다음 날에는 중국의 뭐 다른 뭐 아이돌이나 누구든지 그대로 카피해도 돼요. 보호가 안 되니까. 근데 다양스럽게 저작권이라는 지식재산권 하위 체계에 있는 저작권이라는 제도에서 실제로 그런 음원 저작물이나 또 영화, 소설,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를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지식재산권이라는 보호법 체계 아래에서 실제로 좋은 노력과 시간과 비용을 들인 좋은 무형의 자산들을 보호해주는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4차 산업에 있어서도 비록 특허를 포함하는 지식재산권 제도가 1470년도부터 시작했지만 여전히 유효하고 4차 산업 또 4차 물결로 이끌리는 실제로 창의력 중심의 시대에서는 더 중요한 보호적 수단이 될 거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특허를 포함하는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을 포함하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포함하는 걸 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그 지식재산권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왔고 따라서 이제 실제 내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시건 어떤 분야에서 공부를 하시든 앞으로는 사실 지식재산권이 기본으로 깔려야 되는 이슈들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세상이 이제 단순하게 기계가 할 수 없는 창의적인 일을 하도록 사람에게 강요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창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콜럼버스 달걀을 생각해 보시면 콜럼버스가 달걀을 세웠을 때는 되게 창의적이죠. 근데 실제로 결과를 보고 나면 누구나 하잖아요. 이제 사실은 창의적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실제로 비즈니스 세계에 나오면 되게 그때 당시에는 되게 창의적이었지만 어느 순간 되게 보편적인 아이디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누구나 뺏길 수 있고 누구나 모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을 잘 활용하시라는 거가 있고요. 사실은 이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은 그냥 권리를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심사주의, 절차주의, 등록주의라는 제가 약간 어려운 용어를 쓰는데 이제 그게 이제 실제 내가 내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내가 사용하고 싶은 내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싶은 상표, 브랜드 그리고 내가 혼자만 쓰고 싶은 좋은 상품의 디자인 아까 말했던 껍데기를 독점적으로 보호받고 싶으시다면 이제 별도의 출원서라고 하는 이제 문서를 작성해서 이제 특허청에 이제 출원을 해서 심사 과정을 통해서 등록을 받아야 돼요. 그 등록된 경우에 한해서만 특허권과 상표권과 디자인권이 생깁니다. 근데 특허권이 좋은 점은 출원 시점으로부터 최대 20년간 독점권을 줘요. 그 되게 20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깁니다. 물론 내가 20년 안에 포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원칙상으로 출원 시점으로부터 최대 20년 동안 국내에서 한국 특허면 국내에서 최대 20년간 내 아이디어를 독점적으로 실체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이제 그런 권리를 사실은 줘야 내가 계속 비용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되게 좋은 발명을 하겠죠. 이제 그런 제도적 취지가 있기 때문에 특허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년간 보호해주고 상표권은 더 좋은 게 상표권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독점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예시로 일례로 삼성이라는 상표가 있는데 삼성이 10년밖에 만약에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10년 후에는 세상에 아수라판 나겠죠. 누구나 삼성이라는 좋은 브랜드를 쓰고 싶을 테니까 10년 후에는 독점권이 풀어진다면 그것도 되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권과 달리 디자인권과 달리 상표권은 사실은 좋은 상표는 반영구적으로 독점권을 인정해 줍니다. 사실은 특허권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 제도가 되게 유용하고 잘 돼 있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키프리스 DB라는 게 있는데 그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이제 키프리스 DB를 검색 엔진에 쳐보시면 다 나오는데 키프리스가 무료로 전 세계 특허와 상표와 디자인에 대한 내용들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내가 관심 있는 아이디어와 관련된 내가 관심 있는 제품, 내가 관심 있는 기업체가 출원하고 등록해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 상표, 디자인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웬만한 국가들의 기술, 지식재산권 정보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DB를 특허청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분야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제 키프리스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정답이 될 수는 없잖아. 나한테 딱 맞는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실제로 내가 내 아이디어를 어떻게 사업적으로 풀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되게 좋은 모범 답안들이 키프리스라는 되게 좋은 특허 정보, 디자인 정보, 상표 정보라는 DB에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도 제3자 입장에서 내가 발명자와 권리자의 관점이 아니라 내가 더 아이디어를 고도화해 나가야 되는 실제로 지식재산에 관련된 정보를 활용해야 되는 입장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또 저게 좋은 게 키프리스가 무료거든요. 무료고 24시간 무상으로 제공되고 그리고 되게 체계화가 잘 돼 있어서 특허 정보가 디자인 정보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그 기술 정보들을 되게 꼼꼼히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데 내가 상품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좀 못 풀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실제 제3자, 다른 사람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도 특허 정보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사실 그래서 이제 예시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키프리스 DB를 통해서 이런 특허 정보를 통해서 내가 관심 있는 기술 제품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사실은 이제 취업자의 관점에서도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특허들을 보시면 그 기업들이 최근에 어떤 분야에 연구할 수 있는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어차피 특허 연구 개발을 하시면 그 연구 개발을 결과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허 출원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취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창업자, 예비 창업자 관점에서도 실제 내 아이디어를 좀 더 구체화하고 어떻게 시장의 접목성 높은 제품을 만들어가고 실제로 시장 니즈에 맞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디자인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 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키프리스 DB를 잘 활용하시면 굳이 내가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이전 단계에서 실제로 어떻게 잘 활용해서 내 아이디어를 더 시장 매력도 있는 상품으로 만들 것이냐에 대한 정보를 팁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안 될 수 있지만 실제로 되게 좋은 모범 예시 답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제 끝으로 이제 제가 키프리스를 말씀드렸는데 뭐 특허청에서 이제 무료로 제공하는 DB이기 때문에 제가 딱 특별히 키프리스를 광고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저희도 사실은 이제 변리사로서 업에서 이제 여러 가지 특허 DB를 활용하고 이제 분석하고 이런 업무를 담당하지만 실제로 이제 예비 창업자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시고 현재 창업을 시작하신 스타트업 분들도 사실은 이런 키프리스 DB를 활용하시면 실제 본인의 아이디어, 본인의 제품, 본인의 상품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내가 노력하는 만큼 그만큼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인 DB도 많이 잘 활용하시면 실제 이제 준비하시는 생각하시는 창업이라든지 취업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길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